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오늘 또 헌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 오늘은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과 107 지금 단장 김현태 대령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김현태는 실제로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에 들어갔던 담당 이 부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를 증언하는 대상자고, 곽종근은 세 사람의 사령관들 중 이진우와 곽종근, 여인영 이 세 사람 중 가장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끊임없이 그 일관성 있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주장을 국회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일 네. 헌재 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뒤에 논하겠습니다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기존의 주장을 좀 뒤집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지금 전 특전사령관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문을 부시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간에 어느 말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규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관심을 모으고는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4일에 있었던 5차 탄핵 심리에서 이른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 홍장원의 발언, 또 하나는 그 홍장원이 기록했다는 그 메모. 이게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우선 지난 4일 이 탄핵 심리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정영식 재판관이 나서 가지고 홍장원 전 1차장을 강하게 추궁했다고 할까요? 몰아붙였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메모지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 그리고 그 지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홍장원이 받았느냐, 검거라고 이제 표현되는 실제로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의 핵심적인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집요하게 검거라는 말을 지금 다시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에 쓰셨는데 지금 국정원이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야 수사 권한이 있느냐? 민간인을 그리고 민간인을 수사해서 체포할 권한 인력이 있느냐? 민간인을. 근데 뭐 국정원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절대 민간 정보,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정보 파트도 사실상 민간인들의 뭐라고요? 정보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수사한다거나 정보를 캐낸다거나 체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수사 권한이나 인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위치 추적을 하고 지원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다. 그러면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거 요청이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때 급하게 썼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또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아니 급하게 쓰셨는데 수도 방위 사령부 내지는 방첩 사령관 뭐 이렇게
꼬박꼬박 모든 어떤 직함을 간단하게 쓰지도 않고 길게 쓰는 게 그렇게 정신없는 어떤 상황에서의 메모 습관이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계속 이런 질문들이 닥치자 끝내 내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홍장원이 썼다는 그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는 아니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본이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다시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염될 수가 있죠. 의도에 그러니까. 따라서 자기 후에. 비서가 예. 재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겼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지금 가장 윤석열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것은 홍장원 전 1차장이 네. 12월 6일 네. 국회 정보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싹 잡아들여, 이참에 정리해버려. 네.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전 사령관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이 여인영, 그 다음에 이진우, 그 다음에 홍장원, 이 곽종근까지 이 네 사람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잇따라서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대통령이 각각 다 전화를 해갖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4인 1조씩 업어서 오라거나 또는 홍장원처럼 싹 다 잡아 넣어라라는 거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켜서 파장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민주당이나 그 좌파 언론들은 그걸 부각을 시켜갖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빼박 증거다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홍장원도 말을 바꾼 거예요. 당시에 국회에 나가서는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 넣으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다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사실은 전화해서 싹 다 잡아 넣으라고 했지 누구를이라는 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계속 그걸 물으니까 목적어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의 그런 명단을 불러줘서 그제서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두 개의 프레임은 말씀하신 대로 그 3명의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네. 도끼로 하든 총을 네네. 쏘든 그 얘기가 가장 큰 프레임이 하나고 그 축은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통해서 지금 규명이 돼야 할 사안이고 네네. 홍장원이 또 하나 터뜨린 게 바로 네네. 이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네. 그래갖고 정리를 해버려라. 네. 이것 때문에 네. 정치인들을 어떻게 다 잡아들여가지고 수방사에다 끌고 가서 감금을 시키느냐. 이게 벙커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야권이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탄핵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홍장원 제보위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적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가 정말 맞느냐 이것을 지금 4일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추궁을 했지만 네네. 정영식 재판관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으니까 지금 추궁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그 질문들은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네. 아니 세상에 1차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의 일의 그 업무 분장은 해외 파트입니다. 대공 헤어 파트죠. 해외 정보 파트예요. 대공 해외 정보 파트에 임하는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 넣어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당시에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면 1차장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대신해서.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은 국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 대통령실에 왔습니다. 예.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지시를 내린다면 국정원장한테 해야지 명이 서지. 1차장은 국정원장이 지금 국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아봤자 명령을 행하지는 못해요. 왜? 국정원장이 공석이 아닌 거예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말미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네네.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하지 1차 장관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고 네. 더군다나 국정원장이 뭐 미국을 방문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1차장한테 그 부재 중에 잘 챙기라는 격려 전화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이 방첩 사령관도 여인영이도 이 국정원에 수사권이라든가 체포할 인력이 없는지 뻔히 아는데 네네. 그 체포를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지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식적으로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느냐. 그렇죠. 국정원이 예전에 국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 보세요. 10시 53분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10시 53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시에 국회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당사자들이. 예. 그러면 그 보고는 다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계엄의 성공 여부는 뭐죠? 국회가 그것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해야 돼요. 예. 사실상.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체포하라라는 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집에서 나오거나 위치 추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시간대에. 예. 왜 국회에 다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또 요즘은 다 이걸로 찍잖아요. 국회의장 저 담 넘는 거 다 찍어갖고 알고 있는 세상에 뒤늦게 전화를 해서 위치를 추적해서 체포하라? 앞뒤가 안 맞죠. 그 전날에 한다거나 아니면 10시에 선포를 하면 예를 들어서 8시에 체포를 한다거나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 요구안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상황 다 많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때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해라.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뒷북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4일 그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그 자체가 네. 홍장으로 메모가 12월 6일 네. 정보위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가면서부터 탄핵이니 내란이니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된 거라고 본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6일 오전부터 아침 기사부터 이런저런 체포 이야기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넣으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홍장원 전 1차장과 네.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간에 뭔가 네. 짬짬이가 있었지 않느냐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계엄 이후에 계엄 전후해서 가장 이 계엄과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또 발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박선원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선원은 아시다시피 연대 저 3인투 출신이고 연대 3인투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대 다닐 때 당시에 투옥도 됩니다. 왜 투옥이 되냐면 이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한 광주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기획한 운동권이에요. 그 수뇌부예요, 수뇌부.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 공모자로 당시에 저기를 받습니다. 그 형을 받는데 제가 알 수 없는 건 어쨌든 그러고 형을 받았는데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기획해서 형을 받은 국법법 위반자가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가죠? 어쨌든 미국에 유학을 가갖고 이 사람은 정치 외교가 아닌데 학부에서 정외 쪽 정치 외교 쪽 박사학위를 따요. 그러니까 또 연대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연대 정외 라인. 문정인 라인 아닙니까? 문정인 라인. 네. 그 문정인 라인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노무현 때부터 아주 그냥 뭐 승승장구를 합니다. 노무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고 통일외교 안보 전략비서가 아주 핵심 자리를 꿰찼죠. 핵심적인 자리를 꿰찼죠. 당시에 왜 그 자주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종석 자주외교한다고. 자주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대 라인이 뭐 자주파에서 좌지우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빛을 발한 건 문재인 때 국정원 기조실장. 와, 국정원을 좌우하는 모든 국정원의 예산과 사실상 2인자죠. 인사를 그냥 다 휘어잡으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누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돼서 버렸어요. 그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그 다음이 1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홍장원은 국정원 공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기조실장이나 외부에서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갖고 달라붙어서 그렇게 그 박선은 라인으로 불렸고 실제로 홍장원은 나중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비서실장까지 하죠. 그러니까 홍장원은 나와서 군 생활을 하다가 대위 때 네. 전역을 해가지고 일종의 뭐 공채도 아니고 특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맞죠. 육사 나온 예, 예.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국정원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네네. 딱 선후배들이 짜가지고. 네. 그러니까 박선원과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의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1차장 때 그 밑에 부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은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장을 박지원을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딱 연이 닿는 사람이고 홍장원은 그때 네. 비상계엄 사태가 나니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그 이재명 한번 통화를 하시는가 만나보시죠.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라. 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시켜야겠다 하니까 오케이 사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선원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뭔 일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증거를 좀 채택해달라 한 게 바로 홍장원의 통화 기록입니다. 예. 홍장원의 통화 기록을 근데 받아들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12월 3일, 4일, 5일에 홍장원이 계엄 선포하고 또는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당시에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통을 했다라는 증거가 의혹을 만약 받고 있는 밝혀지면 거죠.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은 오염됐다. 뭐 민주당이나 혹은 좀 박선원에 의해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본을 어떻게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서를 시켜서 재정리를 했던 것이 지금 나온 메모고 그 메모에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될 만한 사항이 있어갖고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에야 정영식 재판관까지 나서가지고 추궁을 하고 나섰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봐도 이런 그 의문이 너무 가는 부분들이 메모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홍장원과 박선원 나아가서는 뒤에 있는 박지원까지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크게 과언이 예,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네, 이번에 그래서 메모가 나와서 메모에 대한 사실상 일관성 있게 그것을 증언해내지 못함으로써 홍장원의 지금까지의 증언들이 상당히 흔들린다. 입장도 흔들리지만 그 주장들 자체도 이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셈이 돼버렸죠. 또 하나는 이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도 네. 지금 이 계엄 전국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김병주 네. 민주당 의원 네.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특수관계에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가고 네. 그 유튜브 찍는데도 박선은이가 또 가서 딱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네. 곽 전 사령관의 그러한 진술도 네네. 진실성이 있겠느냐, 객관적이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이 헌재에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을 신문을 할 때 바로 그 점을 아마 집요하게 아마 추궁을 할 겁니다. 당시 항의 방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김병주가 항의 방문을 했을 당시에 누가 전화를 걸었느냐. 김병주가 직접 전화를 걸었느냐부터 뭐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시에 요원이라고 한 부분이 왜 나왔느냐. 근데 그 요원이라고 한 부분도 말이 사실 달려지잖아요. 오늘 그 발언들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그 신빙성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의 관계를 걸어서 이것도 오염된 것 아니냐. 홍장원과 박선원과의 관계처럼 네. 이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을 늘 상관으로 모셨던 그 밑에 참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봉계 의원까지 나서 가지고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인도 붙여주고 네.
또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네. 뭐 이런 회유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진술 중에 많은 부분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공작이 있었는지 발언들이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헌재가 가려내는 것이 헌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그 결론에 이르는데 국민들도 승복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